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늘 있었던 11월 29일자 정기토익시험 어휘 분석편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문법에 관련된 거 시험 문제 다 쉬웠고요. 어휘에 관련된 이번 달 시험 문제도 쉬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름대로 봤을 때 한 문제 정도 우리가 아까 이따가 나오겠지만 여러분들 superbl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superbly 같은 경우는 훌륭하게 뭐 이런 뜻이 되는 건데 솔직히 그러한 단어들은 미국식 영어에서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국식 영어에 쓰였고 이제 그런 시험 문제, 어휘 문제가 하나 정도 있어서 약간 어려웠다. 뭐 이렇게 그 문제 정도가 좀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본적인 시험 문제는 다 똑같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 토익 시험 문제가 중간보다도 좀 더 쉬운 중하 정도에서 우리가 난이도를 갖다 결정지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죠. 자, 일단 각각의 어휘가 뭐가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명사 어휘 문제가 약 4문제가량 나왔고요. 그리고 동사 어휘 문제가 9문제. 그러한 동사 어휘 문제에서 분사형으로 나온 게 한 5문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PP형이 한 3문제가 나왔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ING형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다음에 부사 어휘 문제가 6문제 정도 나왔는데 그중에서도 파트 6의 접속 부사 however가 정답이었죠. 그래서 그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그것도 일종의 부사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 어휘 문제가 3문제 정도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명사 어휘 문제가 약간 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5, 6문제가 될 텐데 한 4문제 정도가 나왔고 동사 어휘 문제가 약간의 약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사 어휘 문제는 적절하게 나왔고 형용사 어휘 문제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조금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어휘의 형태가 되는 거고 역시 오늘 나왔던 시험 문제 저희 마플 토익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어휘 문제가 똑같이 있는지 한 10문제 이상가량 한 10문제가량 여러분들과 같이 풀어보면서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아주 기본적인 형용사를 나왔네요. 클린이 맞겠냐, 톨이 맞겠냐, 하이가 맞겠냐, 메인이 맞겠냐. 그래서 요번 달 시험 문제 1번과 2번 문제인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the main something, the something 다음에 selling point가 돼서 메인이 정답이 됐는데 그런 메인의 뜻은 아주 똑같은 뜻으로서 저희 토익, 마플 토익 데이터베이스에도 역시 시험 문제가 있어서 같이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러면 the furniture is too wide, 지나치게 크다면 뭐하기 to fit. 어디에 맞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투투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딱 맞기에 지나치게 크다면 어디에? In the blank elevators에 should be taken up. 오로지 그것이 올려져야 됩니다. Using the service elevator를 통하여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될 건 그 뒤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꾸며주면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주된 엘리베이터 이렇게 되는 게 좋겠죠.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형용사 메인이 정답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죠. 뭐 높다거나 또는 크다거나 깨끗하다 이건 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된 엘리베이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역시 아주 기본적인 형용사 어휘 문제 메인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죠. produce가 맞겠냐, arrange가 맞겠냐, meet이 맞겠냐, operate가 맞겠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시험 문제에서 나왔던 동사 똑같은 걸 하나 뽑아봤습니다. 그러면 역시 어휘 문제가 되니까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되겠네요. From May 30th to September 5th 이렇게 돼서 전치사가 빠져버리고요. The Lexington Amusement Park가 will be blank. on each summer schedul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summer 스케줄에 의하여서 어떻게 운영되어질 거고 가동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 같은 공장에서 작동하다의 뜻이 되는 거고 어떠한 스케줄에 맞춰서 운영하다의 뜻이 되는 동사를 맞춰라.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 operate라는 동사를 갖다가 써주는 게 정답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단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거는 operate와 같은 동사는 무엇을 갖다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영하다 이렇게 될 때 역시 타동사로도 쓰이지만 어떠한 것을 갖다가 운영하고 작동하다 할 때 역시 자동사로도 쓰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썸머 스케줄 상에 맞춰서 작동을 한다. 운영을 한다. 동사 operate를 갖다 써주는 게 정답이 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 시험 문제에서도 operate가 자동사로 나왔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무엇을 운영하다 이런 뜻의 타동사도 되지만 앞에 있는 주어가 운영을 하다 이런 뜻의 자동사 형태도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들 arrange와 같은 경우는 무엇의 일정을 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타동사예요. 그래서 전치사 오늘 바로 못 봤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갖다 arrange 하다 할 때는 그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다는 거. 역시 나머지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역시 3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역시 purchase가 맞겠냐, hangers가 맞겠냐, occasions가 맞겠냐, savings가 맞겠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명사에 따라서 역시 명사 어휘 문제가 되는 거고 역시 요번 달 시험 문제에 나온 똑같은 뜻으로서 저희 마플 토익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문제를 갖고 온 겁니다. Any defective, 그 어떠한 defective 프로덕트들 간에 returned, 되돌려지는 겁니다. 그 뒤에 within 60 days of something is considered. 그러면 얘가 역시 동사가 되는 전형적인 동사 구가 되는 거고
returned로부터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 PP형의 과거 분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60일 이내 무엇에 60일 이내에 되돌려지는 그 어떠한 결함이 있는 제품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될 거는 무엇에 60일 이내? 그치. 구매에 60일 이내다. 이렇게 돼야 되니까 역시 이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명사 구매란 뜻을 찾아라. 이렇게 되는 거고 구매는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불하다란 뜻의 동사로부터 유래가 된 명사 purchases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purchases를 써주게 되면은 구매되었던 구매들 60일 이내의 구매들 되돌려진 그런 것들은 여겨지고 있습니다. under warranty 상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명사 purchases를 가서 쓰는 게 정답이 된다. 뭐 이 정도로 이번 달 시험 문제가 매우 쉬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역시 부사 어휘 문제에서 약간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모르는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simple이라는 형용사로부터 유래가 된 또 다른 형태의 형용사의 부사형 simplistically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simplistically라는 단어는 뭐냐면 아주 지독할 정도로 매우 아주 자세히 볼 정도로 단순화가 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디자인 같은 거 할 때 자동차 같은 거 맨 처음에 이렇게 디자인하거나 우리가 흔히 단순미를 갖다 추구한다 그러잖아. 그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지극히 매우 단순화된 이런 뜻의 부사가 simplistically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부사가 되는 거고 역시 각각의 부사는 우리가 많이 봤던 것들 역시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역시 찾아보면 되겠죠. 자, 문장을 보시니까 under the terms of this license 이 라이센스의 term 어떤 조건이나 기준 하에서 each data center is updated 각각의 데이터 센터들은 업데이트가 되어지고요. and the blank inspect by the main headquarters 주된 headquarters에 의하여서 검사가 이루어진대. 그럼 어떻게 검사가 이루어져야 돼? 역시 부사 어휘는 부사를 수식하고 있는 애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수식하고 있어? inspected, 검사되어지다. 그럼 어떻게 검사되어지겠어? 그치? 주기적으로 검사가 되어지다. periodically 이렇게 되는 것이 정답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달 시험 문제에서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periodically라는 단어 잘 기억하시면 돼요. 주기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같이 다뤄가라스가 얘기를 드는데 우리가 periodic 이렇게 돼서 period가 우리가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periodical 하게 되면은 기간이라는 뜻의 형용사도 되지만 명사도 된다는 거 잊지 말도록 하세요. 그래서 정기 간행문을 우리가 periodical 이렇게 부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도서관 같은 데 갔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periodical 이렇게 되면은 정기 간행문들을 모아놓은 일종의 장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부사 periodically 주기적으로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을 겁니다. 자, 그러다면 이제 5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역시 perform이 맞겠냐, feature가 맞겠냐, arc가 맞겠냐, indicate가 맞겠냐 해서 각각의 다른 뜻의 동사를 찾아라. 요 문제도 한동안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건데 2004년인가 5년에 요 문제가 딱 나오고 나서 한동안 안 나오고 중간에 뭐 한두 번 정도 나왔을 때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요번 달에 역시 시험 문제가 또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 단어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앞을 봤더니 this year's Mobile World Congress in Russia, 즉 러시아 내에서의 올해의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는 blank state of the art. 일단은 state of the art는 하이펀이 다 들어가야 되고 형용사로서 최첨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첨단의 모바일 폰 어디로부터? From more than 70 different countries. 70개 각각의 다른 나라 이상으로부터의 최첨단의 모바일 폰에 뭘 나타낸다?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겠지. 따라서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될 건 어떤 것을 특징을 하다, 어떤 것의 특색을 나타내다의 뜻의 동사가 되는 동사 뭘 써줘야 돼? 그쵸? feature를 갖다가 써주는 게 정답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못 봤을 겁니다. 근데 꾸준히 공부를 하시거나 약간 하이 레벨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한두 번 정도는 봤을 수 있을 정도로 자주 나오는 단어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뒤에 목적어의 특색을 나타내다, 그러한 것의 특징을 보여주다 이런 뜻으로 기억을 하셔서 특색이나 기능이라는 뜻의 명사 feature뿐만 아니라 동사 feature가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ABC들을 봤더니 분사형의 형용사형과 역시 형용사가 두 개 있으니까 역시 명사를 꾸며주는 아니면 의미에서 문장에서 그런 의미를 하는 형용사형을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역시 각각의 다른 의미가 될 테니까 역시 해석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voluntary 비번과 같은 경우는 무슨 뜻이 되는가? 자발적인 이렇게 되는 거고 deliberate라는 거는 뭐 심사숙고하다의 동사의 뜻도 있지만 형용사를 쓰게 되면 자발적인 고의적으로 이런 뭐 이런 뜻이 있겠죠. 그리고 overrides 하게 되면은 무슨 뜻이 되는
되는 거야? 감사하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말이 안 되고요. propose라는 건 제안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문장을 봤더니 business throughout the country 역시 전국 곳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 곳곳에 있는 비즈니스들은 역시 요 단어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express concern 역시 별표를 한 두세 개 두시고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려를 표방하다 또는 걱정거리를 표방하다 영어로 express concern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동사를 반드시 express나 또는 address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다른 동사는 안 돼요. 역시 뭐 say나 이런 것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express concern을 하나의 수거처럼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우려를 표방할 때 무엇에 관한 the blank taxes on all online product orders. 그래서 모든 온라인 프로덕트 오더스 상에 있는 그러한 어떠한 세금들에 관련한 우려나 걱정거리를 표방했다고. 그쵸? 제한된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역시 정답은 D번 propose를 갖다가 써주는 게 정답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propose라는 동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역시 propose PP형은 크게 시험 문제로 어렵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역시 제한된이라는 하나의 수거 표현, 하나의 단어처럼 기억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런다면 이제 7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역시 A, B, C들을 봤더니 apply가 맞겠어, finish가 맞겠어, search가 맞겠어, replace가 맞겠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C, Kais will hire consultant에서 문장이 끝나버렸죠. 그런 다음에 뒤에 to blank for 그러면 문장이 다 끝났고 to가 갖고 요 자리에 동사를 쓰라는 거니까 A, B, C가 동사니까요. 역시 to 부정사가 돼서 요 자리에 적절한 형태의 의미의 동사 어휘를 찾는 문제랑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항상 누차 강조를 하고 말씀을 드리지만은 동사라는 건 우리가 크게 말할 때 영어에서는 자동사가 있고 무슨 동사가 있어? 타동사가 있죠. 근데 토익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동사는 대부분 타동사라 그랬잖아. 그러나 몇몇의 자동사를 꼭 기억하라고 했고 자동사라는 건 그 뒤에 플러스 누가 온다? 그치? 전치사가 오는 거고 타동사라는 건 그 뒤에 이렇게 목적어가 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항상 동사의 어휘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일단은 아무리 쉬운 문제라도 그 뒤를 먼저 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그 뒤에 목적어가 왔어. 그러면 나는 타동사를 찾는 거고 이처럼 전치사 for가 왔으면 내가 자동사를 찾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단 토익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걸 내서 틀리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처럼 역시 전치사 for가 왔으니까 자동사를 찾아라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 시험 문제처럼 A, B, C들 다 자동사로 깔아놓진 않아요. 항상 이렇게 될 때는 정말 많아봤자 자동사 2개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봐왔던 대부분의 토익 시험 문제는 99%가 다 이렇게 될 때는 자동사는 하나밖에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토익 시험을 아는 사람은 전치사 for가 있으니까 나는 전치사 중에서 이 전치사 for를 찾는 자동사를 찾을래? 예뿐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무엇을 찾다 탐색하다라는 동사 search는 search for라는 전치사를 갖다 취하면서 자동사로 쓰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여기서의 정답도 search for가 되는 거야. 해석할 필요도 없어. 근데 여러분들 위해서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즉, C, Kais will hire consultant를 갖다 고용할 것입니다. 그것의 마케팅 팀을 갖다 입사시키기 위한 qualified candidate를 모아하기 위해서 찾고 탐색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야 되겠지. 따라서 결론적으로 정답은 search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동사의 어휘를 물어볼 땐 항상 그 뒤를 먼저 보세요. 이 뒤에 전치사가 있을까? 이 뒤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명사, 목적어가 있겠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있다면 명사, 목적어라는 건 타동사가 대부분이라 그랬으니까 포기하세요. 그냥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전치사가 나왔다 이렇게 될 때는 선택지를 꼭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꾸준히 어휘 공부를 하신 분은 딱 하나 걸리는 자동사가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정답이 될 확률이 매우 크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거의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의 토익 시험 문제를 푸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 더불어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8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부사 역시 약간 어려운 문제가 나왔네요. considerably가 있고, relatively가 있고, immeasurably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superbly.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전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superbly와 같은 부사, 훌륭하게 이런 뜻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어디서 쓰인다? 영국에서 많이 쓰여요. 그래서 미국식 영어는 거의 쓰이지 않는데 나오는 아주 독특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법칙에서 좀 약간 벗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토익 시험 문제에서 어휘 문제로 전혀 생각지 못했던 단어가 물론 나긴 하지만은 그런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나왔을 땐 대부분 오답입니다. 여기서는 정답이 되는 아주 독특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하고 똑같은 게 저희 마플 토익 데이터베이스에서 갖고 왔습니다. The revised company logo, 즉 수정되어진 컴퍼니 로고 언제 발표될 거야? 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인 것은 is blank 디자인드가 되었고요. and well received 아주 잘 받아들인다는 거지. by our customer 우리의 커스터머에서 잘 받아들여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well received가 무엇을 잘 받아들이다. 바꿔서 말하면 famous나 인기 있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디자인이 됐겠어? 역시 superbly 이렇게 되는 정답은 D번을 써줘서 훌륭하게 디자인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considerably라는 건 상당하게라는 뜻이 되고요. relatively라는 건 역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뜻이야 상대적으로. 그리고 C번에는 immeasurably 하게 되면 측정할 수가 없는 무엇을 갖다가 맞춰볼 수 없는 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요 단어 아주 새롭게 나온 단어니까 이런 단어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은 나중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란 이런 단어가 한번 나오게 되면은 아마 한 1, 2년 있다가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할 거고 새로운 뉴트로 바뀔 테니까 뭐 그래도 새로운 단어 하나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9번 문제로 보도록 하죠. 역시 revising이 맞겠냐, expecting이 맞겠냐, practicing이 맞겠냐, remaining 이 맞겠냐 이렇게 돼 있어서 동사의 ing형을 갖다 물어봤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보기도 거의 똑같은데 이 보기만 봐서는 여러분들이 쉽게 정답을 찾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revising은 수정된 거 아니야. 근데 어떠한 뒤에 사물인 프로피트한데 사물 스스로가 수정되어질 수 없겠지. 대부분 수정되어지다 해서 우리가 보통 revised라는 PP형을 더 많이 쓰지 절대로 revising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는도 물론 쓰이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토익 시험 문제나 우리가 말하는 건 expected가 되는 거지 expecting이라는 ing형을 쓸 리는 없어요. 역시 분사형으로서. 그리고 practicing이라는 건 무엇을 개업하는, 무엇을 필요로 하는 이렇게 되는 건데 거의 쓰임새가 없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의 위치라면 remaining을 일단은 그 답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앞에 내용과 뒤의 내용을 한번 해석을 하면서 보도록 하죠. If a certain sales quota is met each quarter, 각각의 분기마다 그러한 특정한 양의 세일즈의 그러한 활당량이 만족되어진다면 the blank profit, 어떠한 profit은 will be distributed, 어떻게 분배되어지고 딱 나눠질 것입니다. equally, 동등하게 among all employees, 모든 employee들 사이에 중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니까 남아있는 남겨진 profit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답은 뭘 써줘야 된다? 역시 remaining을 써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학생은 선생님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해석이 남겨진이 되는 우리나라 말로 의미적으로 PP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remain이라는 단어의 분사형인 PP형인 remain들을 써야 되지 않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단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거는 have 플러스 PP일 때는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있는 remain이 그러한 의미의 분사로 쓰일 때는 이 형식 동사 구조로부터 왔기 때문에 절대 PP를 받을 수 없다는 거지. 항상 우리가 해석은 남겨진이라고 해석할지라도 반드시 영어는 뭐라고 써줘야 돼? 그쵸? 여기서처럼 remaining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겨진 뭐 노트들 그러면 remaining note 또는 남겨진 직원들 remaining employees 이렇게 써줘야지 우리나라 말은 남겨진이 됐다고 remained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어휘 문제는 나왔지만 제 나름대로는 문법 문제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remain이란 내가 알고 있는 동사는 분사형에 남겨진을 할 때는 항상 어떻게 써야 된다. 그치? ing로 써줘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역시 이런 것들 잘 기억하시게 되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0번 문제로 보도록 하죠. limitation이 맞겠냐, capacity가 맞겠냐, constraint가 맞겠냐, restriction이 맞겠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의미적으로 거의 다 비슷한데 이번 달 토익 시험에 나온 것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건 좀 더 어려운 우리 마플 토익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문제가 되죠. Our summer camp가 is full, 꽉 찼습니다. to 어디까지? So we are no longer accepting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Application for this year. 그럼 요 자리에 들어가야 될 거는 한계치 최대 수용 용량까지 꽉 찼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요 자리에 들어가야 될 게 수용 능력이라는 뜻이 들어가야 돼요. 따라서 요 자리에 들어가야 될 명사 뭘 써줘야 돼? capacity를 갖다가 써주는 게 정답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번 달 토익 시험 문제는 제가 알기에 full capacity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뜻과 똑같이 be full to capacity 이렇게 써주래도 의미가 거의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limitation은 어떠한 제한치를 묶어놓은 거예요. 뭐 이상이 넘어서지 말라고 제한치를 묶어놓은 건데 여기서는 그 어떠한 양을 갖다 꽉 채웠다는 뜻이 되는 거지 제한치까지 찼다 이렇게 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constraint와 같은 경우는 시간이나 공간적인 제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법제상의 어떤 행동의 규제를 나타낼 때는 우리가 뭐라고 써준다? restriction 이렇게 써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김에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full capacity 이렇게 써줘도 되고요. be full to capacity 이렇게 써줘도 똑같은 표현이 돼서 최대 용량치까지 꽉 찼다 이런 뜻으로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그런 것들 수거처럼 하나로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매우 여러분들이 편하게 써먹을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11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역시 부성하는 fairly가 맞겠냐, virtually가 맞겠냐, increasingly 맞겠냐, carefully가 맞겠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health insurance premiums. 프리미엄은 여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보험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health insurance 보험이 rise rapidly 아주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as 여기서는 때문에라고 해석하면 좋습니다. healthcare가 becomes blank expensive. 그런 healthcare, 그런 건강을 다루는 것들이 되어지고 있대. 어떻게? 점점 더 비싸지기 때문에 헬스 인슈런스 프리미엄스 그러한 의미나 그러한 보험료가 어떻게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될 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점점 덜하는 뜻의 부사를 써줘야 되겠죠. 이번 달 시험 문제도 나온 똑같은 말 increasingly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increase가 여러분들이 증가하다는 뜻이 되고 increasing이 증가하는 되는 거니까 increasingly가 될 때 증가하게라는 뜻의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강조합니다. increasingly의 뜻이 뭐가 된다? 그치? 점점 덜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문제 한 문제 더 풀고 여러분들하고 마치도록 하죠. permission이 맞겠냐, confession이 맞겠냐, allowance가 맞겠냐, disclosure가 맞겠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ermission은 허가 이렇게 되는 거고, confession은 고백 이렇게 되는 거고, 허용 그리고 disclosure는 누설이나 발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government initially said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했습니다. 대디아라고 the document는 were exempt from 이하로부터 제외되어져 있다는 뜻의 수거 표현 역시 기억하도록 하세요. 옛날에 토익 시험 문제에서 from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from 이하로부터 제외되어져 있다. 그러면 서류 등이 제외되어져 있대. public something laws 이렇게 되는 거죠. 대중들에게 어떠한 법안으로부터 그 문서는 제외되어져 있다고 기본적으로 말하고 언급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 자리에 들어야 될 게 대중들에게 밝혀지고 공개되어지는 법안으로부터 이 문서는 제외되어져 있다. 이렇게 해석되는 게 가장 자연스럽겠죠. 따라서 누설이나 발설 또는 공개란 뜻의 단어의 명사 disclosure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게 이번 달 140번 문제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똑같은 게 저희 토익 시험 문제, 마플 토익 데이터베이스에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어려운 단어일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단어는 뭐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뭐 토익 시험을 보면서 많이 봤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엔 아까 전에 봤던 단어 superbly 같은 단어들이 아주 독특한 단어였고 그런 게 한 문제밖에 없었다는 거는 그만큼 이번 달 어휘 시험이 쉬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휘편 오늘 있었던 시험 문제에 대한 어휘편을 봤으니까 여기 나온 단어들 다시 한번 잘 보시고 항상 이런 문제들이 저희 마플 토익 데이터베이스에 무수히 많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항상 그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수고들 하셨고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